안녕하세요. 권현진입니다. 오늘은 이제 챕터 3장 화학 양론을 공부를 할 텐데요. 사실 우리가 1장, 2장을 공부를 했지만 일반 화학의 본격적인 시작은 바로 이 챕터 3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3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먼저 이제 무게 측정을 이용한 개수 세기, 이게 무슨 얘기일까 봐야 되겠죠. 이제 몰. 지금 여기 이제 11가지의 이제 작은 소단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 본다면 새로운 개념이 들어갑니다. 몰에 관련된 새로운 개념. 이제 이 몰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화학 안에서만 허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몰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화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 몰 개념이 잡혀있지 않다 그러면 그 뒤에 문제는 아무것도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몰 개념을 이 챕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을 뽑아봐라. 그러면 조성 백분율을 뽑아보는 거예요. 사실 실제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이제 문제 푸는 데 있어서도 막 오류가 많은 부분 중이 바로 이 조성 백분율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화합물 질량이 있는데 이 질량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화합물의 화학식을 밝혀내야 되거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조성 백분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전부 다 계산 과정의 그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다뤄야 할 부분이고요. 물론 화학 반응식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마지막 한계 시약의 어떤 개념을 잡고요. 한계 시약을 통해서 이제 문제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크게 이 3가지 또는 뭐 4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3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 챕터 3을 좀 나눠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강조했던 몰에 대한 내용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제 4장 챕터 소단원 4까지 잘라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까지 우리가 두 번째로 만들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계 시약의 개념을 어떻게 실제 생활과 관련해서 문제를 끌어낼 것인지를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목표가 무게 측정을 위해서 신기하죠. 무게를 가지고 개수가 나온다는 거. 그걸 이해를 해야 이제 몰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자 질량이나 몰 질량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풀이 학습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교재 맨 앞에 보면 젤리가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흥미를 좀 끌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젤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젤리의 질량이 좀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비슷해요. 대략 뭐 5 정도에 되는 질량인데 이 젤리를 평균을 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1이 6개가 있어요. 5.1g이. 그럼 5.1 곱하기 6개 플러스 5.2 곱하기 7개 해서 뭐 각각의 평균 질량을 계산을 해서 총 질량 개수로 뭐 나눠봤더니 이게 대략 5g 정도가 되더라. 그죠? 그러면 이 평균 전체적인 어떤 이게 평균 질량, 즉 젤리의 총 질량을 가지고 젤리 개수로 나눠주면 평균 질량이 된다는 거고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젤리 자체의 총 질량 통에 들어있는 많은 그 젤리들 있죠. 그 젤리의 총 질량과 그다음에 이제 한 젤리 하나당의 평균 질량을 나눠주면 거꾸로 젤리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어려운 개념이 들어간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 몰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 개념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있는 그 A4 용지 그 표지를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이 안에 지금 A4 종이가 몇 개나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몇 개가 우리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의 질량을 측정을 하는 것도 매번, 그죠? 그것도 번거로워요. 우리 한 번만 수고를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얘를 한번 총 질량을 재주고, 그 다음에 요거 아주 가볍지만 요거 하나의 질량을 재서 어떻게 하자? 둘을 서로 나눠보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요 한 권에 들어있는 A4 용지의 개수, 이게 대충 몇 장 들어있겠구나. 뭐 500장인지 1000장인지.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오차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크게 오차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차이는 없다는 거죠.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그 원자라는 거는 또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분자라는 거는 이온이라는 거는 접하기 어려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개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생활에 어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으로서 중간에 요런 것들을 한번 넣어보자는 거죠. 이게 뭐냐면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아보가드로 수라고 해서 이 아보가드로 수가 여기에 있는 그 A4 용지 하나하나의 개수라고 보면 돼요. 이것만큼 총 개수를 넣어줬을 때 요거 한 권의 단위는 우리가 요거 질량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즉 아주 작은 미지의 세계를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위와 개수의 단위로 좀 이끌어 보기 위해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요런 개념을 좀 집어넣자. 그런 게 이제 몰이라는 얘기가 돼요.